자, 오늘 할 얘기는 미분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을 생각을 할 건데 왜 미분을 활용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접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F'A의 의미가 뭐냐, 미분 계수가 어떻게 약속이 됐느냐,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었지 않느냐, F의 A 플러스 H에서 F의 A를 뺀 거를 가리켰다. 혹은 X가 A로 간다고 했을 때 델타 X, X 마이너스 A분의 델타 Y, Fx 마이너스 FA였다. 요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면 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게 F'A라고 하는 얘가 의미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였다라고 했었죠. 접선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접선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고 요 다음부터 나오는 극대극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쪽 파트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포인트는 있습니다. 포인트는 잡을 게 있으니까 그쪽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그 다음 일단은 접선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합시다. 접선이라는 것도 직선이죠. 직선. 맞습니까? 접선이라는 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하에서 직선을 어떻게 구했죠? 수학하에서 직선을 y는 f가 아니죠. y는 기울기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직선을 결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직선의 결정된다는 말은, 수학에서 말하는 결정은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 only one, 혹은 유니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기울기와 뭐 점 하나가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많은 기울기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는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가 있죠. 그래서 혹은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이 특정한 기울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하는 것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딱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울기하고 점 하나, 혹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점 두 개가 가능합니다. 점 두 개라는 말은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또.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점 하나, 혹은 점 두 개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수학하에서 원에서 보시면 원에서 접선을 구하는 경우가 딱 세 가지 있죠. 원위의 한 점에서 끄은 거. 예를 들어서 원위의 한 점, 요 점에서 이쯤에서 끄은 접선 어떻게 되느냐? 뭐 중심이 원점일 때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원 위에 한 점에서 끄은 거, 혹은 두 번째 경우는 기울기가 뭐 m인 거, 이렇게 두 개. 맞나요? 그 다음에는 원 밖에 한 점에서 끄은 접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똑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으로 봤을 때, 곡선 위의 점에서 끈 접선이 어떻게 되느냐, 곡선 위의 점 A, FA에서 끈 접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저기 결정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점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저기 결정 요소를 봤을 때 점 하나 혹은 기울기 하나를 알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접선이니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 즉 뭐만 구하면 되겠다. F'의 A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 점 하나.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쓴다면은 요런 정도가 되겠죠. F'의 A에다가 X-A에 더하기 FA 요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 기울기가 M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딱 뭐만 찾으면 되죠? 점 하나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찾는 점은 어떤 점이겠다? 곡선이 접점이죠, 결국. 맞아요. 어떤 점에서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나오느냐. 주어진 이 기울기를 갖게 만드냐. 즉, x가 얼마냐를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 값이 나오느냐. 접점의 x좌표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필요한 게 y값도 더 필요하니까 y값은 뭐 요 값을 알파라고 하면 f에다가 알파 넣으면 점 하나가 구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틀어서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 문제를 조금 바꿔서 몇 개 그을 수 있느냐?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요 x, 요 x값, 요 방정식의 근인 요 알파가 몇 개 존재하느냐라고 문제가 바뀌겠죠. 몇 개 있느냐?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라는 말은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느냐, 몇 개 존재하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 나올 문제를 좀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존재하느냐, 그에 따라서 기울기 m인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케이스 3으로 해서 외부의 점에서 끈 겁니다.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 곡선 밖의 한 점에서 끈, 외부의 점에서 끈 접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외부의 점이라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뭐 2차 함수 할까요? 3차 함수? 네, 2차 함수 이런 게 있는데 곡선 위의 점에서 끄은 게 아니라 뭐 이쯤에서 끄어서 이 접선에 끄었을 때 이러한 접선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요 점이 하나 주어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접점의 좌표, 즉 점 두 개에 해당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기울기와 점 하나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케이스 3은 접점, 그러니까 점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접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생각을 구하겠다. 접점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외부의 점에서 끄은 접선이 어떻게 되냐, 요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t, 접점의 x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 즉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만들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t, ft라고 하면 f'의 t에다가 x-t 더하기 f의 t 이 정도가 될 텐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고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고, 이 접선 중에서 요 점을 지나가는 거는 어떤 거냐, 어떤 점에서 접선이 요 점을 지나느냐를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접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 자리에 a 넣고 y 자리에 b 넣어서 뭐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t가 얼마냐, 접점의 x 좌표가 얼마냐, 요거 구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면 수투에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는데, 요 점에서 이 곡선에 끄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요. 요 점에서 접선을 몇 개 끄을 수 있느냐, 몇 개 존재하느냐, 몇 개 끄을 수 있느냐 라는 말은 조기사랑 똑같죠. 케이스 2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이 t가 몇 개 존재하느냐,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t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을 끄을 수 있는 것의 개수, t가 3개 존재한다. 그럼 접선 몇 개 끄을 수 있다?
3개 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주 보게 3차 함수 가서 조금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접선 몇 개 끌 수 있느냐는 이 좌표, 이 근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존재, 요것도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요. 요게 근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접선을 몇 개 끌 수 있느냐, 몇 개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니까 그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접선 구하는 거는 크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접선 전부 다예요. 경우 3개밖에 없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점을 줬을 때는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기울기를 주면 점을 구하시면 되고, 점 하나를 주면 나머지 접점의 좌표 하나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건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정리를 2가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정리가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연속에서 정리가 2가지가 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연속에서 배운 정리. theorem. 발음이 좀 그런데 여튼 네. 혹시 연속에서 배운 정리 뭐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연속이면 반드시 성립한다 그랬죠? 어떤 거 있었죠?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사이값 정리. 맞아요. 사이값 정리는 뭐였습니까? 어떤 근이 존재할 수 있다.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양 끝에 경계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구간 내에 x축을 한번 지나가야 된다. 맞습니까? 존재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오늘 할 얘기는 그거는 이제 연속이면 성립하는 정리 2개고요. 지금 하는 정리 2개는 조금 이제 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정리. 중요한? 아니, 네, 중요한 건데, 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 그런 느낌인데, 네.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롤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수학자입니다. 하여튼, 전제 조건을 좀 잘 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f의 a equal f의 b 경계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계값이 같으면 어떤 게 성립하느냐 하면 요 열린 구간 내에 f'의 c equal 0를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여기도 지금 존재에 대한 얘기죠.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죠. 존재. 그러면 요 C가 뭐냐? 요 C 여기 지금 X 좌표죠. X 좌표가 X 값이 하나 존재한다. 그런 얘기인데 말로만 들으면 별거 뭐 잘 안 와닿는데 그림 보시면 이것도 확 와닿습니다. 그냥 여기 A점, 여기 FA. 그런데 B점도 여기 양쪽 끝이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B. 그럼 여기도 FA는 FB. 그러면 내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쭉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F'의 C가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0이다 X축에 평행한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Y 이퀄 얼마 이런 형태잖아요. 식으로 따지자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 요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 맞아요. 그래서 요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부드럽게 가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단거리로 가면 직선거리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점은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요.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 가능한 애라 그랬잖아요. 전제가 미분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부드럽게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0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갔으면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이런 점들이 적어도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쪽 끝이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뭐 그런 네, 전제고, 양쪽 끝이 같을 때만 지금 0 되게 하는 점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알겠습니까? 미분과 하나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0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0 되면서 다시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도함수 부호가 바뀌니까 0 되면서 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0 되는 점 반드시 하나가 존재할 거다.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정리, 이것도 정리가 한 개고요. 지금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금, 아니다. 그러면 이 롤의 정리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반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조금 덜어내면 되죠. 조금 더 일반적인 상태, 보통의 상태로 지금 확장을 하려면 뭐를 덜어내면 되느냐? 이 부분, 경계값이 같다라고 하는 애를 덜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정리를 쓰는 건데, M, V, 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어로는 평균값, 한글로는 평균값 정리인데, 네, 진짜 이 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평균이에요. value, 시어럼,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MVT, THREOM, 티어럼. 그래서 MVT 이렇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평균값 정리,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 롤의 정리를 일반화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양 끝에 경계값이 같다라는 걸 덜어내버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일반적으로 지금 저거를 일반적으로 확장한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러한 식을 만족하는, B-A, FB-FA. 요거 뭐죠? 평균 변화율이죠. 이제는 눈이 익잖아요. 요거는 뭐랑? F'의 C가 되는, C가 또 요 C가 요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똑같습니다. 저거랑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존재성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는 C는 뭐예요?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보도록 합시다. 양 끝에 경계값이 다르면서 이렇게 와요. B, 여기가 A, 여기가 F의 A, 여기가 F의 B 정도.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좌변은 뭡니까? 좌변은 뭐죠? 요거죠. 요 점하고 있는 거 기울기 요거죠. 맞습니까? 요게 평균 변화율이죠. 기울기 자체가. 그러면 우변은 뭐다? F'의 C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한 점에서 순간변을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요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어떤 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점, 어떤 점 하나가 요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저놈이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MVT는 기억합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성. 뭐가 하나 존재한다. 존재성에 대한 거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KTX를 타든 SRT를 타든 갈 거 아니에요. 간다고 치면. 그러면 SRT가 평균 속도가 한 200 정도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SRT, KTX 최고 속도 300km가 넘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200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평균 속도가 200km면. 예를 들어 300km를 1시간 반에 가면 얼마죠? 평균 속도 얼마죠? 300km를 1시간 반에 가면 얼마죠? 100km인가요? 시속 100km죠.
300km를 1시간 반에 가면 100km 아닌가요? 맞죠? 1시간에 100km 가니까 아닌데? 잠깐만요. 얼마죠? 150km인가요? 얼마죠? 야, 300km를 2분의 3으로 가면 200km네요. 맞네요. 200km네요. 네, 시속 200km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TX가 처음에 나올 때 최고 시속이 300km라고 막 300km 넘는다고 광고를 했거든요. 한참 그 시대짜리 KTX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디 충청도 어디쯤 가면 KTX가 최고 속도 터널 안에서 300km가 넘어요. KTX 타보셨겠지만 그 모니터 안에 최고 속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200km인데 최고 시속이 300km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200km인 순간이 있었겠죠. 맞아요. 200km인 순간이 있었겠죠. 뭐 그 순간이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정리를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지금 존재성에 대한 얘기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처음 배울 때는 얘가 그렇게 큰 뭐 의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문제가 쓰여지는 건 잘 없어요. 문제가 크게 쓰여지는 상황은 잘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과정에 올라가고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 이게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가나다 이런 추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문제에서 F'의 뭐 A 값이 0이 되는 A가 존재한다? 이렇게 물으면 도함수에 대한 거는 MVT,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FA는 제로가 되는 A가 존재한다 라고 물으면 사이값 정리를 좀 떠올리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되게 하는 점이 존재한다 혹은 뭐 특정함 0이 아니더라도 이건 1이나 혹은 2나 3이라도 상관없고요. 자, 요런 거를 물었을 때는 MVT,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서 평균 변화율,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F'A가 0이 되는 A가 존재하느냐는 얘가 A가 속하는 구간을 잡아서 양 끝의 경계의 부호가 다르면 근이 존재한다, A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성에 대한 얘기는 사이값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VT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뭐 여기도 뭐 문제가 아마 그냥 별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뭐 별 다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증명하는데도 가끔 쓰고요. 평균값 정리라는 건.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이게 되게 실제로는 중요한 정리입니다.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할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자체로 보면 뭐 요런 정도 존재성에 대한 거 물어보는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거까지 알려드릴까 말까 싶긴 한데요. 그냥 그것도 좀 생략을 할게요. 굳이 나중에 지금 조금 더 그 배워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말 그대로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개념 설명을 하는 시간이라서 크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정도까지 그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다음 시간에 할 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이 언제죠? 월요일이죠?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이네요. 하여튼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니까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